안녕하세요. 12년 만에 늦둥이를 임신한 40대 여성입니다. 한때 저는 과부팔자라고 생각하며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한 그날부터 일어서 가기까지의 시간 동안 어떻게든 살아남아 지옥 속에서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그 시절을 회상하면 마음이 떨리고 고통 속으로 다시 빠져들 듯한 느낌이 드나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은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늦둥이 둘째 임신 소식에 기뻐하며 그때의 힘든 기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우리 가족은 외딴 시골로 이사를 가야 했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처음 가서는 너무 무서웠고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여기 정말 무서워요. 밤이 되면 어둡고 슈퍼까지 가려면 20분이 넘는 자전거 타는 길이에요. 여기서 살아야만 하나요? 제가 고모집에서 살 수 없을까요? 현지야, 우리 여기서 계속 살 거 아니야? 몇 년만 살 거야. 아빠, 일 다시 괜찮아지면 돌아갈 거니까 조금만 참아. 그리고 여기만큼 별이 잘 보이는 곳이 어디 있어? 엄마는 밤마다 별이 잘 보이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학교 갈 때도 그래? 여기서 학교 가려면 새벽 6시 일어나서 버스 타고 나가야 되는데. 나 혼자 어떻게 다니라는 거야? 겨울에 해 일찍 떨어지면 나 무서워서 집에 오지도 못해. 이 동네에 현지 내가 다니게 될 학교 다니는 남자애가 한 명 있다더라. 엄마가 내일 그 집 가서 그 친구한테 너랑 같이 다녀달라고 부탁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혼자서 학교를 다니기도 무서웠던 저는 엄마의 부탁으로 동네에 한 명 있던 제 또래 남학생과 함께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남학생은 무뚝뚝한 성격의 말수가 적었지만 하교를 하고 난 후 매일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려주는 든든한 제 길동무였습니다. 너는 맨날 나 기다리는 거 귀찮지 않아? 친구들은 학교 마치고 축구하면서 놀던데. 괜히 나 때문에 너 축구 못하고 일찍 집 가는 거 아니야? 난 원래부터 축구 못했어. 집 가서 엄마 일 도와드려야 돼.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부탁하셔서 나 집 가는 길에 너 데리고 가는 거니까 너 때문에 일찍 간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아, 맞다. 너희 엄마 소 키운다고 하셨지? 지나가다 보니 소가 많이 있으시네요. 혹시 당신과 당신 어머니 둘만 소를 키우는 건가요? 아버지나 형제는 없으시네요. 당신 집은 어머니와 당신 둘뿐이에요. 가끔은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머니와 당신이 다 하시나 봐요. 얼른 버스를 타야 할 시간이에요. 이번에 놓치면 2시간 뒤에 다음 버스가 오겠지요. 그때만 해도 그 친구가 미래의 남편이 될 줄은 몰랐는데 아마도 우리 운명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생각됐어요. 그 지역에서 만나게 된 건 운명 같아요. 어쨌든 남편 덕분에 시골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됐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여름에는 남편과 함께 시냇가에서 수영하고 물고기를 낚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며 눈썰매를 타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 가족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정우야, 다음 주에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아. 아빠 일이 다시 잘 돼서 그런 거래? 엄마가 그러더라고. 너에게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러 왔어. 졸업식도 안 했는데 이사를 가야 해. 그래도 졸업식은 하고 가야지. 다른 친구들이 서운해할 텐데. 그리고 나도 너와 함께 졸업식 사진 찍고 싶었는데 벌써 떠나는 건 왜일까요? 나는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거기로 이사를 옮기면서 쉽지 않아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못 보더라도 당신을 꼭 보고 싶어서 왔어요. 6년 동안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정우야. 이별의 아픔을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남편과 헤어지게 되어 너무 슬펐고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무뚝뚝한 성격을 가진 남편조차도 눈물을 보이며 내 손을 잡아주었어요. 앞으로도 용감하게 살아가서 성인으로 길게 만나자. 그리고 내게도 너에게 고맙게 할 일이 있어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조언하는 것이라며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테니까 다시 만나자.
엄마의 말을 잘 듣고 효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너의 곁으로 가서 함께 기다리고 싶어요.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현지야, 남편과의 이별 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살았던 곳으로 돌아와 대학교에 다니고 유럽 여행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만나자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몇 년 동안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만남은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연애를 시작했고 남편은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오기로 했어요. 장거리 연애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사를 오면 여기에 취업하고 기숙사에서 생활할 생각이에요. 정호야, 너 여기 오면 좋을 것 같아. 여긴 공장이 많아서 정훈이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엄마가 아직 너를 돕고 있는데 너는 다른 일을 찾지 못했다고 했지. 나도 이제 성인이 되어 내 살 길을 찾고 싶은데 엄마가 그런데 나를 붙잡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제 독립하고 싶어. 그동안 너를 보면서 시골에서 한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졌어. 일단 공장에서 일하면서 너가 하고 싶은 일을 차츰차츰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아직 젊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남편은 처음으로 시골을 떠나서 내가 사는 도시로 와서 일을 구했어. 부모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의아해하지만 엄마한테도 말했어. 정호를 만나고 있는 사실을 말이야. 나이기도 해서인지 남편과 만나고 있는데라는 말이 무슨 의미지? 너희들이 사귀고 있다는 말인가? 언제 만나서 사귀게 되었는지? 남편과 사귀고 있는 것에 대한 말에 엄마는 싫어하며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엄마의 말을 들라며 빨리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어. 청호와 헤어지기 전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건 그런 이유 때문이냐? 괜히 그런 일에 너를 걱정할 필요 없는데. 현지야, 넌 아직 어리고 미래가 밝으니까 남자들과 막 얽히지 마라. 내가 청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정우야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는 일하면서 돈을 모아 결혼할 계획이야. 엄마도 정우를 착하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정우야, 내 착함을 엄마도 알아. 하지만 그건 다른 문제야. 한 가지 착한 것만으로 어떻게 결혼을 허락해? 너 무의미한 생각하지 말고 잠깐 만나다가 헤어지자. 나이에 결혼은 무슨 이야기야? 상대가 청고라니 엄마는 상상도 귀찮아해. 나는 남편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엄마는 나와 눈을 마주치자마자 남편과 헤어지라고 했어. 그게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가 있을까? 있었어. 처음에는 그 이유에 대해 말하지 않고 싶었는데 정욱이네 어머니가 동네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어떻게 퍼져서 동네 사람들 중 청우 어머니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거든. 그래서 정우 어머니가 왜 소문이 안 좋은지 알고 싶었어. 정우 어머니가 그렇게 안 좋은 느낌이 아니라는데 어린 너까지 괴롭혀서 돈을 안 주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청우 어멸은 결코 도와주지 말 것을 다짐해. 그런데 청우 어멸과 청우 어멸은 그 양들을 키웠었어. 그렇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 없으니까 차례를 박아 누웠지. 자기 자식마저 그렇게 괴롭히는 여자들이 애국이 묻어있진 않아. 어머니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머니가 남편과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에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 청우 어멸이 제일 잘 살고 돈을 벌어도 어째서 정우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지? 평소에는 부모답게 좋은 곳에서 자식을 키우고 싶을 텐데. 작년에 시골에 가서 소위생을 맡겨놓고 싶다고 어머니가 말하더니 그 이유를 듣고 나니까 그럴 것 같아요. 어릴 때 정우가 어머니를 도우려고 하면 친구들과도 겹쳐서 놀지 못했어요. 당시 정우는 뚜렷한 자식으로 여겼는데 사실은 다르구나요. 마을 사람들이 말하길 청우의 어머니는 아들 하나뿐인 소유 같이 참아낸다고 했어요. 너 그런 집에 시집가서 며느리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결혼 후 시골에서 소위생을 맡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어요. 너 그것에 자신이 있니? 어머니는 그 집의 어머니 때문이라도 너가 청우랑 만나는 것을 반대하여 너에게 청우와 헤어지라고 말하는 이유를 듣고 싶어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을 걱정했는데 남편에게 순전히 시무 관련 질문을 하게 했어요. 정우야,
너가 이리 오게 된다면 어머니께서 혼자서 더 많이 일하고 노력해야만 하는데 너희 어머니는 내가 이리 올 것을 허락해 주셨어? 너 도착 시 어머니께서 허락을 받고 왔니? 아니요. 어머니가 나를 막아보려 함으로 나는 그저 반항하고 왔어. 그때부터 이제 나는 제 알아서 할게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지금 집을 나가게 되면 나는 그녀와 연락을 끊고 혼자 사야 한다고 하지만 그땐 이미 나는 결심했으니 이해하고 왔어요. 어떻게 지낼 수 있겠어요? 당신이 없다면? 다른 가족 없이 홀로 그 많은 소리를 키워야만 했지만 너는 너희 엄마 신경 안 쓰여 신경 쓰기는 한데 언제까지 내가 어머니에게 붙잡혀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살 수는 없잖아. 나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했고 언젠간 다시 돌아가더라도 지금은 나도 남들처럼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남편은 시모에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동안 시모에게 어떤 수모를 겪고 살았느냐는 저의 물음에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시모 때문에 결혼을 반대한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직접 결혼 허락을 받겠다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우야, 너도 현지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나는 너희 둘 결혼 허락해주고 싶지 않다. 내가 정말 좋은 애이고 우리 가족한테 고마운 애인 건 맞지만 나는 우리 현지에 그 시골에 시집 보내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나보다 내가 더 잘 알겠지만 너희 엄마 보통 사람이 아니잖니? 내가 거길 어떻게 벗어났는데 또 거기에 우리 딸을 보내겠어. 현재 어머니랑 아버지가 그 걱정하실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러 온 거고요. 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저희 어머니와 지금처럼 연 끊고 살 생각입니다. 정우야, 내가 아직 어려서 그러는데 말은 쉽지만 부모 자식 간의 연은 끝낸다고 쉽게 끊기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 엄마가 화를 내서 나에게 연락을 안 하고 계시지만 뭔가 너를 찾아 부르실 것 같아서 예상하고 있었어. 하지만 정말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현지를 내가 제 어머니에게 당했던 것들 안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결혼을 반대하던 엄마는 결국 나의 애원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해 주었는데 하나의 조건을 덧붙였어. 정훈이가 앞으로 어머니에게 금전적인 도움 안 받으면 청호와 현지도 어머니한테 자녀로서 역할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결혼을 허락한다고 했어. 그리고 더 이상 어머니한테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줘. 청호야, 너 얼마나 어머니 때문에 힘들게 살았니? 현지도 너처럼 살게 할 순 없어. 내가 그렇게 할 것 같다고 약속해줘. 나한테 약속해. 나도 어머니 말처럼 현지를 살게 할 생각 없어. 제가 약속을 꼭 이루어 현지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결혼을 어렵게 허락받은 후에도 이렇게 된 거 몰라? 시모에게 결혼 소식을 직접 전해줬어요. 시모는 우리 결혼 반대는 아니지만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결혼식에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처음 만나 결혼식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놀랐어요. 결혼식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놀랐어요. 나는 왜 시모가 싫어하는지 이해했어요. 랑감동적인 결혼식을 할 거예요. 나는 처음 시모를 만나서 왜 싫어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매우 고마웠습니다. 시모에게 자식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저희 엄마와 약속한 남편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 후 저희 결혼식에는 절대 오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시모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저희 결혼식에 등장하셨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 제 귀에 딱지가 앉힐 정도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수분도 어른이시면서 참 어리석으십니다. 아무리 애들이 자기들 멋대로 결혼하겠다고 해도 어른이신 두 분이 잘 탈돼서 상견례도 하게 만들고 저랑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셨어야지요. 특히 어린이들이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이제 성인이 된 애들 인생에 저희가 어떻게 참견을 하겠습니까? 애들도 다 생각이 있겠거니 하고 믿고 내버려 둔 거죠. 저희는 그저 뒤에서 애들 하는 일에 묵묵히 응원했을 뿐이니 저희한테 탓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하네요. 같은 부모된 입장으로 그렇게 치사하게 살지 맙시다. 설마 사돈들만 애들한테 효도받고 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시모는 제대로 된 부모 대접을 못 받는 것에 대해 많이 서운해 하셨지만 저희는 결혼식 이후에도 시모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찾아가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시모와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고 난 후
남편은 매일 입버릇처럼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때마다 도대체 행복하다는 감정이 뭐길래 저런 황홀한 미소 짓는 채로 행복하다고 말했지만 이제 와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 나는 현재 나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 돈을 많이 벌거나 어려움 없이 일을 이루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 뜻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너무 만족하고 행복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마음을 알아채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서야 알아주어서 미안해.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장 늦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 지금이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딘가 내게 익숙한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모두 당신 덕분이야. 당신을 만난 후 용기 얻어서 집에서 독립했고 그래서 행복해졌어. 오히려 나는 당신에게 너무 고마워. 결혼 후 저는 엄마가 운영한 분식점에서 함께 일했고 남편은 공장을 그만두고 타일 붙이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경제적 안정을 얻게 되면서 우리에게 첫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여보, 어머니한테 우리 임신 소식을 알려야 할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것은 알리는 게 맞는 것 같아. 분명 어머니가 알게 되면 기뻐하실 거라서 내가 곧 전화해서 임신한 사실만 얘기하고 끊을 거야. 남편이 일상적으로 전화하지 않던 시어머니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자 시모는 축하해주지 않고 화를 내며 욕을 퍼부었어요. 어머니가 두 사람을 혼내주던 그럴 때는 기다릴 거라고 말씀했어요. 결혼한 이후 처음 시어머니를 찾아갔지만 시모는 정말 속상한 표정으로 욕을 하면서 말했어요. 만일 오늘 제 임신 소식을 들었었다면 오셨겠습니까? 이번에 온다면 내 집에 온다는 게 아니라 잠시 놀러 올게야. 제가 임신부터 결혼 2년 후에 처음으로 찾아간 건데 시모는 아이 없이 혼자 더 잘 살고 있더라는데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제 임신 소식에 먼저 연락하지 않은 거지 내가 전화를 주다가 먼저 전화해본 일이 없는 게 아니겠니? 자네 정말 연락 잘 못하는구나. 지금이라도 결혼해 임신한 거지 놀릴 생각하지 말지. 그런데 왜 전화했어? 두 사람 다 바쁘니까 연락이 안 됐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어머니의 말처럼 할 거예요. 내려왔으니까 임신한 사람한테 너무 스트레스 주지는 말아주셨으면 하네요. 임신한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스트레스를 주지 말래?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내가 더 잘 알지 않아. 시모는 보자마자 잔소리를 엄청 늘어놓으셨는데 저는 시모의 하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시모 몸에 붙어져 있는 금붙이들과 시모진 마당에 놓여 있는 비싼 외제차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마당에 세워져 있는 저 외제차, 어머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예요. 이런 식으로 저런 차가 있으니까 엄청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내가 타고 다니려고 이번에 새로 뽑았다. 왜 모시고 올 사람은 저런 비싼 차 타고 다니면 안 된다는 소리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첫 차 너희 탈라고 하려고? 나는 너네한테 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시모는 저와 남편을 앉혀놓고 남편에게는 멍청한 놈이라고 하시고 저에게는 여우 같은 년이라고 하시며 욕을 퍼부으셨는데 시모는 저희를 향한 욕이 끝나기 무섭게 육값인 건지 저희 앞에 10,000원짜리 돈 뭉치를 던져주셨습니다. 이걸로 애 낳는데 쓰도록 하라. 돈 없다고 구질구질하게 집에서 산후조리 하지 말고 임신 중에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평생 한으로 남으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돈 걱정하지 말고 이걸로 사서 먹도록. 어머님은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방금 말한 걸 들었어? 돈 없다고 속으로 죽지 마. 좋은 산후조리원에 가라고 했잖아. 그리고 둘 다 돈 없어서 자식들은 나한테 노래조차 못해. 앞으로 너희가 필요한 것만큼 줄 거니까 자주 연락하고 살아. 가족 없이 혼자 잘 지냈던 시모도 혼자 또 외로워요. 돈 줄게. 아스터 니지에이 아드포이즈즈 파이어나이어즈즈 시오 타이 마우이스 지 나이 메즈 파이어니드지 포플로스투 이지 도 도브레고 세너토리엄 파퍼러다우고 에이포팀 오베닉 나이모시 미페어제즈 오자이스트 키에이라터 나크터리 나이 아트어자이미웰럼 파이어니드지 오디메트키 지이즈컬리 파드스터워베 지즈 머즈비와이시 오지치츠니 지에이 터키 르트스치
당신과 결혼하기 전까지 거의 20년 동안 거의 무일푼으로 노고해온 일에 대해 당연히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받았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받기에는 멀었다고 생각해. 솔직히 집을 얻는 것조차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남편은 자신이 시모에게 오랜 시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이나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어. 그는 어릴 적에는 학교 준비물을 살 돈조차도 힘들게 받았다고 토로했어. 어머니는 현재 혼자 시골에서 살고 있고 일할 사람이 없어 돈을 내어 우리를 꼬시는 것 같다며 불편해했어. 어머니는 지금은 돈을 쓰면서 우리를 돕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받을게. 나 이제 어머니에게 더 이상 돈을 받지 않을 거야.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올 거니까. 어머니가 돈을 보내지 않도록 했지만 어머니는 내가 아이를 낳을 때에도 500만 원을 쥐어줬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갖길 원하는 것을 사는데 돈을 쓰도록 하라고요. 그리고 내가 몰라서 하는 말이지만 내가 소도 잘 키우고 아이도 잘 키울 테니까 혹시라도 내가 혼자 키우기 힘들면 내게 맡기거나 공기가 좋은 시골에서 키우는 게 아이에게 더 좋을 거라고 말했죠. 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면 어머니가 키우고 있는 소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래도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손을 내 신랑이 잘 키워야 한다고 하니 나이가 들어서 저 많은 소를 다 키우기 힘들고 돈은 아까워서 다 정리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농장을 계속 운영해야 하니 이제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도 했죠. 시모는 소농장을 아들인 남편에게 물려주겠다며 도시 일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도시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며 거절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시모로부터 소농장을 물려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만의 가족이고 어머니 재산은 결국에는 내게 다 물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선물은 어머니의 성격이 절대 다른 여자에게 주시지 않으신다고 하니 우리가 오래 함께 만족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어머니와 함께 있는 금품과 외제차를 보면 어머니가 상당히 돈을 버시는 것 같아서요. 당신은 어머니의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돈을 넘겨주는 것을 싫어하고 죽을 때 돈을 가지고 저승으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어머님의 소농장을 물려받아서 돈을 벌어보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남편에게 시모의 소농장을 물려받자고 제안하였고 남편은 고민 끝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시모를 자주 방문하며 그를 도와주었고 어느 날에는 명절 때 남편만 시댁으로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왔던 어느 설날 남편은 시댁으로 가고 나만 집에 남아 푹 쉬자고 하였는데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더 알려드릴게요. 시모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MEI 청호가 없어졌다. 그놈이 어제 저녁에 바다 낚시하러 간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하고 잠들었는데 새벽에도 애가 안 돌아오길래 큰일이라도 난 건가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들도 청호를 못 찾고 있단다. 그 사람 어제 일찍 잔다고 문자 왔었는데 밤에 낚시를 하러 나갔다고요. 이렇게 추운 날 무슨 낚시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로 1시간은 나가야지 바다가 있는데 그 사람 낚시하러 간 거 확실한 건가요? 친구들이랑 술 먹고 연락 안 되는 건 아니죠? 나도 무슨 바람이 들어서 정호가 낚시를 하러 간 건지 모르겠다. 정호 휴대폰도 집에 두고 갔던데 그 아무래도 물에 빠져 죽은 것 같구나. 이런 어쩌면 좋니? 낚시를 하다 물에 빠져 죽은 것 같다는 시모의 말에 저는 아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시댁으로 달려갔지만 저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해양경찰관에게서 남편이 죽은 것 같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낚시를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아무리 수색해도 안 보이는 걸 보면 물에 쓸려 내려가서 죽은 것 같다고 하구나. 내가 청어 보고 설씨로 오라고 하면 안 됐었는데 희귀한 내 탓이다. 어머님, 그 사람 쉽게 죽고 그럴 사람. 아니요,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다 연락해 보셨어요? 아니면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찾아보셨어요? 내가 설마 그것도 안 해봤겠니? 너도 이제 그만 포기해라.
이 추운 겨울날 더 이상 청호를 찾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보인다. 시모는 수색 일주일 만에 남편을 찾는 것을 포기했고, 제가 남편을 찾는 걸 포기하기도 전에 저에게 남편이 장례식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청호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 것이 어떨까 싶다. 시신도 못 찾아 장례식을 치러서 뭐 하겠니? 그리고 정호 사망 신고는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라. 어머님, 그 사람이 사라진 지 이제 겨우 일주일 지났어요. 조금 더 찾아봐야 할까요? 그리고 벌써 사망 신고 이야기 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경찰들도 다 찾았는데 어떻게 더 찾겠다는 거야? 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해라. 그리고 내가 힘들까 봐서 내가 정호 사망 신고를 직접 할 테니까 너는 앞으로 애와 둘만의 생각만 해라. 남편이 죽자마자 시모는 바로 저와의 연을 냉정하게 끊어내셨는데 나만 아니라 자신의 손자와의 관계도 한 번에 끊어내셨습니다. 청호가 없는데 너와의 연이 없으면 우리는 남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나는 미래에 내게 연락할 생각을 하지 마라. 아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마라. 그냥 살아라. 어머니나 동희에게 무엇을 도와줄 계획이 아닌가 하는데 동희는 어머니의 단 하나의 자손인데 동희도 보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 이제 동희는 어머니의 마지막 자손인데 동희 없이 내가 눈에 들어갈 거야. 앞으로 동희가 내게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돼. 이제부터 내와 나는 남과 무관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내 얘기는 여기까지이니 앞으로 더 이상 너를 볼 일 없도록 하자.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어진다면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할 생각도 했어. 어머니가 나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나는 아들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파방에서 나오지 못했었어. 그동안 우리 친정 부모님이 아들을 돌봐주셨어. 현지야, 넌 언제까지 그런 채 할 거야? 통일을 위해라도 일어나야 해. 동희가 내 방 앞에서 망설이며 문을 열까 말까 고민하는데 통일을 생각해도 이제 일어나야 해. 엄마도 힘들어하지만 어린 동희도 너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엄마, 나 혼자서 동희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날 먼저 죽일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 나 혼자서 도대체 동을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며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엄마 현지는 엄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연히 힘들고 괴롭겠지만 내가 책임져 키워야 할 동이 있으니까 동을 생각하며 어떻게든 살아내자고 했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도와줄 테니 너 혼자 아들을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그러자 나는 아들을 위해 다시 힘을 내기로 결심했다. 전과 같은 마음으로는 살 수 없지만 친정엄마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도 나는 남편을 잃은 아픔이 점차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6년이 지난 후 나는 예전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되찾은 채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을 때 친정엄마의 분식집으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전화 받은 사람 우리 동의 엄마야? 너 혹시 남편 안종호야? 내 말 듣고 있지? 남편으로부터 6년 만에 걸려온 전화에 너무 놀라 말도 못했다. 입에서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여보세요? 나 지금 어머니 집에 있어.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 못하지만 절대 혼자 오지 말고 장인어른과 다른 경찰들과 함께 이 길로 와. 부탁이야 집에 좀 와줘. 부탁해. 나 좀 살려줘. 그 말로 남편의 전화가 끊겼고 저는 남편의 지시대로 친정아빠와 함께 경찰을 데리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6년 만에 도착한 집 앞마당에서 시모와 함께 사료포대를 나르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는데 남편은 나를 보자마자 사료포대를 집어던지고 내게 달려왔어. 여보, 나 여자 내 친엄마가 아니야. 나 이용범이야. 유괴해서 살고 있었어. 믿기 어려운 말을 내뱉으며 남편은 내게 안겨서 시작했고 6년 동안의 비밀을 알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 속에 있었어. 남편의 말에 경찰이 도망치려는 남편을 붙잡아왔는데 시모는 벌벌 떨면서도 어떻게 기억을 되찾았느냐며 소리쳤어. 너 언제 찾아왔지? 엄마한테 말해야지. 왜 경찰을 불러왔어? 너 엄마 감옥에 넣고 싶은 거야? 왜 내게 그랬어? 왜 유기하고 내를 일꾼으로 키워먹인 거야? 요구에 혼란하며 대답했다.
내가 아들인데 제정신이 아니라 그래서 제발 그것을 내려놓아 주세요. 그 여자는 우리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 오해한 것 같아 경찰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그것을 내려놓아 주세요. 저 여자를 보자마자 오열하며 흥분한 남편을 진정시킨 후 그녀에게 6년 전 어떻게 사라졌는지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년 전 나 홀로 이 집에 왔을 때 우연히 엄마 방에서 실종된 어린이를 찾는 팜플릿을 발견했습니다. 그 팜플릿 안에 있는 사진 속 아이가 나였고 그것을 보자마자 그 여자에게 이게 뭐냐며 날 유기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부정하며 잡아당겼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거실에 있던 금으로 된 선상으로 내 머리를 치던데 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깨어보니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그 여자의 말만 믿고 여기서 근무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이 낚시로 나갔다고 말했었는데 그때 어머님에게 맞아 머리를 다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때 한 번도 어머님 집을 뒤진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계속 여기에 있었던 것인가요? 당신, 나 정말로 이 집에서 노예처럼 하루 종일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 해도 경찰들이 돈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처벌을 받은 시모는 그 일을 후회하고 사죄하였습니다. 남편은 10분 감사하며 자유를 되찾았고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되뇌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결국 가족은 다시 더 밝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신부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소름 끼친 것은 남편의 친생모님과 친부모님은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아주 가까이 살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친생모님과 친부모님은 잃어버린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감옥에 갇힌 후에 남편과 저는 시모가 기르던 소들을 책임지기 싫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 소농장을 정리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시모는 그 충격으로 몇 달을 심하게 고통받다가 감옥에서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몬에게 가족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시몬은 자신이 기르던 소들에게 너무 집착해서 소들을 팔아줬다는 소식에 깊은 애도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자신의 재산이 남편에게 다 빼앗겨버릴까봐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한 것이었죠. 시몬은 그런 결말을 결코 원하지 않았겠지만 시모가 먼저 남편에게서 억지로 돈을 가져다 주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돈을 받아도 전혀 기쁘지 않았지만 남편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모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 사실에 다행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보이며 안도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시모에게 시달리고 기억을 잃으면서 큰일을 겪고 난 후 친부모를 만난 거라 친부모를 찾아도 마냥 행복해하진 못했습니다. 물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33년 만에 찾은 진짜 시부모님들 곁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남편과 제가 평생 겪어야 할 불행을 이미 다 겪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는 이전과 같은 극악무도한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가족들이 앞으로 남은 생은 무사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행복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삶에는 웃을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